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식물교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식물교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어느 날 옥수수를 먹다가 이 옥수수가 어디서 났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물교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식물교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유전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는 멘델이학의 유전 법칙, 교배로 보는 성경 이야기, 멘델학기와 미래 식물 교배입니다. 처음 보는 사진 아니시죠? 자, 그럼 유전학의 아버지인 그레고 멘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레고 멘델은 182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수도사이자 과학자로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어릴 때 그는 가족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철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레고 멘델은 완두콩 기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완두콩을 기르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키가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를 교배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절차는 이러한데요. 자가수정을 막기 위해서 일단 아직 자라나지 않은 수술을 제거해버리고 원하는 아비에게서 가져온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런 후에 원치 않은 아비에게서 나온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암술 머리에 비닐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완두로 만들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완두콩의 뚜렷한 대립형질,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줄기의 키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생육주기와 많은 자손수, 쉬운 재배와 자가수분 용이성 등 유전 연구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에 완두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멘델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키가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를 교배시켰을 때 그는 키가 중간인 완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키가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를 교배시켰을 때 키가 큰 완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성과 열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성이란 대립형질을 가진 두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더 강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 부르고, 열성은 같은 조건에서 더 약한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 부릅니다. 이 우성과 열성의 구분 기준은 겉으로 표현형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제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키 큰 아버지가 있고 키가 작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키가 커요.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유전 형질이 이제 더 우성인 거죠. 그래서 빨강빨강으로 이루어진 우성 줄기 하나와 파랑파랑으로 이루어진 열성 줄기 하나, 이 두 개를 교배시킨다면 빨강파랑으로 이루어진 잡종 한 개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잡종 두 개를 교배시킨다면 3대1 법칙에 따라서 파랑파랑으로 이루어진 열성 한 개와 빨강파랑으로 이루어진 잡종 두 개와 빨강빨강으로 이루어진 우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3대1 법칙이냐고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겉보기 형질을 기준으로 열성인 게 하나와 우성인 게 3개로 묶여있기 때문에 3대1 법칙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배가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또 아시나요? 네, 바로 라반과 야곱의 염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흑염소는 라반의 염소이고 얼룩염소는 야곱의 염소입니다. 근데 얼룩염소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흑염소들 중에서 아예 우성인 애들도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우성인데 속에는 열성이 숨겨져 있는 잡종 흑염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잡종 흑염소 2마리를 교배시킨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대1 법칙에 따라서 흑염소 3마리와 얼룩염소 1마리가 갑자기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8절에 보면 얼룩염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나오되 흑염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따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얼룩염소들은 흑염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얼룩염소들의 겉보기 형질이 열성이기 위해서는 양쪽 다 열성이었어야 하기 때문에 열성과 열성을 교배시킨다면 순종인 열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멘델의 유전 법칙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를 수도 사람에 무시했고, 또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더 따랐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잊혀지게 됩니다. 멘델이 죽은 후에 몇 일이 지난 후에 휴고 드리스, 에리, 보체르마크, 카를 코렌스 이 3명의 과학자들이
멘델이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됐는데요. 그런 후에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보다 이것과 관련된 논문을 먼저 발표한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 그레고 멘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멘델의 한계와 식물교배의 미래인데요. 멘델의 한계 중에서는 이제 불완전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완전 유전이란 잡종 1세대에서 두 형질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인데요. 그 예로 분꽃이 있습니다. 빨간 분꽃과 하얀 분꽃을 교배시켰으면 원래는 3대1 법칙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두 색깔이 섞인 분홍색 분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빨간색 분꽃이 우성이고 흰색 분꽃이 열성이면 이제 우성이 원래는 열성을 짓눌러서 우성이 겉으로 보기엔 우성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하얀색 분꽃을 누르기에 그 우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제 두 색깔이 섞인 그런 분홍색 분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미래 기술로는 이제 육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야생종이나 기존 작물을 개량해서 실용적 가치가 높은 우수한 품종을 만드는 것을 이제 육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로 이제 벼가 있습니다. 병에 약하지만 맛이 좋은 벼가 있고 병에 강하지만 맛이 안 좋은 벼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교배시켜서 병에도 강하고 맛도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원래는 이렇게 보잘것없었고 초라한 이러한 옥수수가 우리가 먹는 지금의 이런 맛있는 옥수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식물교배의 앞으로의 필요성은 이제 식량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물교배가 필요하고요. 또한 식물들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육종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또한 독특한 관상용 식물 개발을 위해서 식물교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낼 수 있는 식물들이 개량되고 품종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